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탈북민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건인데요. 재입국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탈북민남 미녀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어쩌면 좀 당사자의 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느꼈던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약간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처음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희 아기 어린이집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이제 탈북자인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어떡하냐고, 그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저는 사실 좀 그게 약간 그 질문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지 않아서 간첩인지 뭐 본인이 알아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입국한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만갑에 한 5년 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송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약간 그 탈북자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쏙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너무 안 된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정말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 젊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일 안 좋은 악몽이 뭐냐고 하게 되면 군대 가 있는 꿈을 꾸는 게 제일 안 좋은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나서 살한 고향이지만 꿈속에서 고향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악몽인 거예요. 어머, 나 북한에 왜 왔지? 어머, 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게 나면 감사합니다.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느낀 또 목숨 걸고 찾은 그 자유를 북한에 감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됐잖아요. 그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북한 언론에서 그분을 자꾸 이렇게 언론의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그 명확한 북한의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북한의 의도라고 하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테러였어요. 유럽에서 작년 그 전에도 이제 그 아이시스라는 그 테러 단체가 유럽인들을 공격을 했잖아요. 테러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국민에게 이제 공격을 가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더 무섭고 중요한데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혼란이라는 거는 그 공격을 받아서의 혼란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공격을 했다는 그 사회적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무고한 이슬람 사람들이 백인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마 북한이 이걸 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면 여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봐라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간첩이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퍼지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이거를 노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슬펐던 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어떤 언론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임지연 씨, 그 한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어쩌면 참 안타깝게도 한국 언론들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은 장단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먼저 북한의 의도가 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그 탈북민들이 정말 피해받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한의 의도 또한 파악을 해서 좀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씨, 이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임지연 씨가 그 인터뷰를 하면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전역에 그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임지연 씨는 한국에 와서 TV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정착을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열악한 곳이다. 그러니 탈북을 하지 말라. 탈북을 막으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박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북한의 의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탈북자 그 사회를 탈북자가 사는 지금 한국을 좀 그 사이에서 교란을 일으키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번 이제 임지연 씨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한 25명이 이제 북한에 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남북한이 벌이고 있는 어떤 이념 전쟁 이런 그 체제 전복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희생양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과거의 탈북자는 숨기고 탄압하고 이제 어떤 그 억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했냐면 탈북자를 오픈시켜라.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 유인해가지고 북한에 끌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자.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나만 나쁘다고 아무리 욕을 해도 북한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와서 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제 비난하게 되면 다 믿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공작을 참 잘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13명의 중국의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 김정은이 했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지금 편안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번 임지연 씨 사건 딱 터지고 나서 그분이 인터뷰했잖아요. 딱 보면서 옛날 이만갑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만갑 프로가 처음에 막 시작이 돼서 되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도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열심히 하는 중간에 갑자기 북한에서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만갑 프로에.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 프로에 나오는 탈북자들은 다 탈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을 고용해서 설정했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북한 말을 가르쳐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비난을 하는 그런 나만의 그 연기자들이라고 연기자들 나왔어요. 지역 예래들은 탈북자도 아닌 사람들을 탈북자로 가장시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는 탈북자 미녀단의 연예 활동이라는 강대 끝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그 여자를 딱 잡았을 때 북한 당국은 정말 쾌재를 불렀겠고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공개 인터뷰에 딱 내보내면은 이게 안팎으로 약간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언하는 말이 정말 팩트인 것처럼. 그렇죠. 한국에 지금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거든요. 네네. 어쩌면 이들은 먼저 온 미래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북한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남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곳을 좀 상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상이 결국은 통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북한에 가서 직접 통일을 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그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단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북한을 다 나왔잖아요. 네. 나온 이유는 북한의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단합을 못해요? 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어찌됐든 뭐 이게 다 사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예. 송준 씨. 네. 이게 사실 통일되면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통일은 너한테 어떤 의미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통일은 유일하게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친척을 만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통일이라는 데 큰 이유가 없어요. 물론 북한에서 살지 않은 분들, 북한에 친척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방됐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해방은 간밤에 도둑처럼 찾아왔다. 근데 해방을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잘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일을 만약 제대로 준비 못 한다 그러면은 준비 못된 통일은 강도처럼 찾아올 거예요. 도둑은 집에서 물건만 훔치지만 강도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지금 통일이 무관심한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 퍼져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에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북으로 돌아오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일회성으로 언론에 비치는 게 아니라 임지연 씨의 내년이 궁금하고 10년 후가 궁금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좀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은하 씨는 고정 출연자시잖아요. 네. 매주 나오시고. 네. 좀 부담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부담스러운 감은 없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죄인 아닌 죄인처럼 되게 움츠려들고
또 밖에 나가서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튀지 않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의 몫이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활기차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와서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진실을 더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한 명이 탈북했다면 29,999명이 아직도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를 대한민국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